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파이널 에디션입니다. 오늘은 영어 학습의 두 번째 단계인 읽기 활동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활동은 언제 시작할까요? 듣기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면 읽기 활동을 시작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한 학기가 지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이 읽기 활동을 시작할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단행본 저자들의 견해를 알아볼게요. 김경아 씨는 듣기를 시작하고 듣기 활동이 정해진 시간에 루틴화된 일상으로 정착이 된 시점, 아이가 들은 단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단어의 철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가 읽기를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잠순의 이신혜 씨는 흘려듣기를 해서 알아듣는 말이 점점 늘어나고 들리는 말을 따라서 하는 정도가 되면 집중 듣기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 집중 듣기는 소리와 문자를 매치시키는 활동을 말해요. 같은 책에 제시된 잠순의 영어학습 로드맵에서 1개월 흘려듣기하고 2개월 접어들면서부터 집중 듣기를 하라고 합니다. 소리와 문자를 매치시키는 활동을 읽기 활동이라고 보면 하나의 교재를 가지고 약 1개월 듣기를 한 후에 읽기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서석영 씨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는데 2, 3년간 유아기의 영어 방송을 많이 보여주었다면 아이가 그 방송들을 통해서 문자를 많이 접했을 것이기 때문에 알파벳 학습에 들어갈 적절한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자 학습은 읽기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듣기를 2, 3년 한 후에 읽기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경아 씨 이야기를 따르자니 너무 주관적이고 잠순의 이신혜 씨 이야기를 들으면 교재 하나 선정한 뒤에 1개월이 지나면 읽기를 들어가야 하고 서석영 씨 말을 듣자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 아이라면 2, 3년간 방송만 보고 있어야 하니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는 계속 듣기만 시켜야 할 것 같고 자, 누구 말을 따라야 할까요? 듣기를 시작해서 그것이 루틴화된 일상으로 정착이 되는 시점이 읽기를 시작할 시점이라는 김경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듣기를 시작해서 루틴화된 일상으로 정착되는데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6개월 잡으면 어떨까요? 제가 왜 김경아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제시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우선 현실상의 이유로 말씀드릴게요. 언어학자 누나는 학생들이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들이는 시간의 50% 이상을 듣기에 쓴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듣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긴 기간 동안 다른 영어 학습 활동인 읽기, 말하기, 쓰기들을 미뤄두면 나중에는 다른 영어 학습 활동을 할 시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영어 학습을 시작한 아이가 고학년으로 접어들기 때문이죠.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기존에 통합되어 있던 교과목이 사회과학으로 분화되고 학습의 어른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늦어도 4학년, 5학년 시기부터는 수학 과목에서 서서히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수포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모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죠. 결과로 영어 교육에 투자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아이가 10시 넘어서까지 학습을 한다면 가능하긴 하죠. 그러나 그런 경우엔 아이의 삶이 피폐해지겠죠. 아이의 영어 학습 시간 전부를 듣기에만 할애하는 기간은 길게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학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동영상에서는 편의상 언어의 활동 영역을 4가지인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로 나누어서 학습의 순서를 정하고 또 그 순서대로 학습하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언어의 4가지 활동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함께 학습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상 언어의 4가지 활동 영역을 칼로 자른 듯이 나누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들 상호 간의 연관성은 없는 걸까요? 저는 영어의 4가지 활동 영역이 편의상 구분되기는 하지만 실질상은 함께 뒤엉켜 있는 통합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가지 활동을 분리하여 학습시키기보다는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아이의 영어 실력이 향상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 활동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이 보다 중요하고 또 그래서 시간이 많이 투자돼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학자는 있어도 듣기만 잘하면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읽기만 학습하면 말하기나 쓰기를 학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아직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요컨대 영어의 4가지 활동 영역이 고루 학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영어 학습 순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영역의 학습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시간차가 있는 거죠. 어머니께서 듣기만 하는 기간으로 6개월이 너무 짧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듣기를 하는 기간이 6개월이면 짧죠. 그러나 듣기만 하는 기간이 6개월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거치면서 영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읽기를 가르치는 시작은 알파벳이고 어머니께서 이를 지도하기 위해서 원어민 노래와 동영상을 이용하실 겁니다. 충분하지는 않을지라도 노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다음 장들에서는 읽기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다수의 저자들은 읽기 활동을 시작할 때 원어민이 녹음한 CD를 들어가면서 듣기와 읽기를 함께 할 것을 제시합니다. 저는 읽기 활동만이 아니라 말하기와 쓰기 활동을 하는 중에도 듣기 활동이 계속해서 병행돼야 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아이는 영어 학습을 하는 내내 듣기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제가 제시하는 6개월이라는 기간은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6개월을 제시하면서 한 가지 더 고려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 교육의 본격적인 시작 시점을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학년 1학기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든 시기일 겁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이 있죠.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새로운 얼굴들로 가득 찬 교실에서 자신의 입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어머니나 아버님이 직장 생활을 하던 도중에 이직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통계적으로 이직 후에 1년 동안 퇴사율이 대단히 높더군요. 적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 처한 아이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영어책을 들이대면 아이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처음 시작한 학교 생활에 적응하도록 배려하고 가볍게 듣기만을 일상화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읽기는 시간적으로 또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시고요. 아이가 1학년 여름방학을 맞을 즈음에 어머니께서 읽기 지도를 염두에 두실 거고요. 읽기 지도를 위해서 알파벳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알파벳을 가르칠 적절한 교재를 인터넷으로 찾다 보면 파닉스가 자꾸 눈에 들어올 겁니다. 또 궁금해서 파닉스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실 거고요. 개념 파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엔 왠지 파닉스를 가르쳐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건데요. 그 느낌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블로그 또 저 블로그 돌아다니실 거고요. 결국은 파닉스 찬반론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확신 대신 혼란을 얻으시겠죠. 시켜야 할 건지 말아야 할 건지, 그리고 시킨다면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자,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